조선 영조 시절 무시무시한 폭우가 쏟아지던 형장. 시퍼렇게 날이 선 작도 앞에 한 청년이 포박된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돌쇠. 늙고 병든 맹인 어머니를 모시던 죄 없는 나무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씌워진 죄명은 가문을 전멸시키는 대역죄. 천한 놈이 감히 국고를 손대고 반역을 도모해? 내 놈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걸고 네 눈먼 애미까지 변방의 노비로 보낼 것이다. 집행하라! 멈추시오. 그 칼을 당장 거두지 못할까? 어명이다. 이 천하의 도둑놈아. 모두가 미친 노파라며 비웃던 순간 백발을 풀어헤친 맹인 어머니의 두 눈에서 붉은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품속에서 꺼낸 한 장의 혈서와 빛바랜 옥패를 본 순간 조선 최고의 권력자 김판서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20년 전 궁궐을 피로 물들였던 그 잔혹한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생 야담꾼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의 어느 깊은 산골짝. 이곳에는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단둘이 살아가는 모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돌쇠. 낮에는 산을 타며 지게 가득 나무를 하고 밤에는 집신을 꼬아 장터에 팔아 한 푼 두 푼 모으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비록 손은 거칠고 옷은 누더기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 앞을 보지 못하는 노모를 향한 지극한 효심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장터에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흰 쌀밥 한 그릇 대접해 드리려고 오늘 참나무를 아주 좋은 값에 팔았습니다. 어서 드셔보셔요. 휴, 내 새끼. 이 못난 애미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내 아비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산속에서 도끼질이나 하며 살 아이가 아니거늘. 다 이 애미의 죄다. 어머니는 늘 돌쇠의 손을 잡을 때마다 알 수 없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묘한 노래를 나지막이 불러주곤 했지요.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독백하듯 노래를 불었습니다. 내 아이는 소나무처럼 고귀하게 자라나. 언젠가 제자리를 찾을 날이 올게야. 핏줄은 속이지 못하는 법이니. 에이, 어머니도 참. 또 그 알 수 없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무슨 귀한 집 자손이라고요. 저는 그저 어머니 모시고 평생 이 산속에서 정직하게 나무나 하며 살면 만족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착한 모자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전체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가마와 비단 옷을 입은 사내들이 산 초입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세도가이자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우의정 김판서의 사냥 행차였습니다. 호랑이를 잡겠다며 온 산을 뒤흔들던 김판서의 무리는 목이 마르다며 돌쇠의 오두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고 거만하게 서 있던 김판서. 그는 천한 나무꾼의 집이라며 혀를 차며 돌쇠가 건넨 물바가지를 들이켰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들려오는 노모의 기침 소리와 나지막한 읊조림이 김판서의 귀에 꽂혔습니다. 돌쇠야, 밖에 손님이 오셨느냐?
귀한 분들이 오신 듯하니 정성을 다해 대접해라.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김 판서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물바가지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요. 그의 눈동자는 마치 유령을 본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 밤중에 칼을 휘둘러 몰살했던 선대 왕의 최측근 가문. 그리고 그날 밤 왕의 밀서와 옥패를 들고 도망쳤던 비운의 맹인 상공의 목소리와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소리 설마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정상공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저 곁에 있는 청년이 설마 그 가문의 핏줄. 탐욕과 두려움이 김 판서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저 노파가 살아있고 당시의 밀서나 옥패가 세상에 나온다면 자신이 가짜 족보를 만들고 온갖 사술로 가로챈 지금의 절대 권력은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터였습니다. 김 판서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한양으로 돌아가 비장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돌쇠를 반역죄로 몰아 가문 자체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려는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 뒤 김 판서의 수하들이 한밤중에 몰래 돌쇠의 집 마당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궁궐에서 도난당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 가짜 국고 옥패와 위조된 반역 통문을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가여운 나무꾼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역주인 돌쇠는 어명을 받으라. 국고를 탕진하고 모반을 꾀한 죄. 당장 저놈을 포박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평생 나무만 베어온 사람입니다. 반역이라니요, 국고라니요. 비명 지르는 돌쇠를 포졸들이 개처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김 판서의 사주를 받은 관아의 사또는 기다렸다는 듯 마당 구석을 파헤치게 했고 그곳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옥패가 증거물로 튀어나왔습니다. 방 안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소리만 듣던 어머니는 마당으로 기어나와 포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피 맺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들, 제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눈먼 애미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한 착한 아이입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냉혹한 관아의 형틀 위에서 돌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참혹한 고문이었습니다. 김 판서가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천한 놈아, 증거가 명백하거늘 어디서 오리발을 내미느냐? 배후가 누구인지, 누구와 공모하여 반역을 꾀했는지 당장 자백해라. 주리를 틀어라. 으아악, 억울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제발 제 눈먼 어머니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모진 고문으로 돌쇠의 다리는 부러지고 온몸은 피떡이 되었습니다. 김 판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형 집행장에 서명했습니다. 사흘 뒤 정오 저작거리 형장에서 돌쇠의 목을 베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아들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오직 홀로 남을 어머니 걱정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사형 선고 소식이 산골 오두막에 전해졌습니다. 평생을 무기력하게 눈물만 흘리던 맹인 어머니의 눈빛이 그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방바닥 가장 깊숙한 곳에 비밀 벽을 더듬어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낡은 상자. 그 상자를 열자 은은한 기품을 풍기는 진짜 선대왕의 밀서와 황금빛으로 빛나는 용문양 옥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판서 내 놈이 결국 내 아이까지 건드리는구나.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가문을 도륙한 것도 모자라. 내 유일한 피부치까지 죽이려 들어오냐. 내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놈의 가면을 벗겨주마. 맹인의 몸으로 강원도 산골에서 한양 형장까지 가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걷는 노파의 발은 이내 찢어지고 진물이 흘러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가시밭길에 넘어지고 굴러떨어지며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녀를 미친년이라며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돌쇠야 애미가 간다. 조금만 버텨다오라며 피 맺힌 절규를 삼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직 자식을 살리겠다는 모성애의 기적이 그녀를 한양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사형날. 한양의 형장에는 수많은 구경꾼이 모여들었고 무대 위에는 포박된 채 피를 흘리는 돌쇠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 높은 의자에는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김 판서가 거만하게 앉아 집행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었다. 대역죄인의 목을 베어 천하의 본보기를 보여라. 망나니가 칼춤을 추며 뿜어내는 술소리. 날카로운 칼바람 소리가 멈추고 망나니의 칼이 돌쇠의 목을 향해 내려치려던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 형장 저 멀리서 백발을 휘날리며 피투성이가 된 노파가 호위무사들의 칼날을 뚫고 중앙으로 기어들어 왔습니다. 멈추시오. 그 칼을 거두지 않으면 이 나라의 법도가 죽을 것이오. 저기 앉은 김 판서야말로 왕을 배신하고 가문을 훔친 진짜 역적이란 말이오. 저 노파가 미쳤나? 감히 우의정 대감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 미친 노파가 형장을 모독하는구나. 당장 끌어내어 목을 쳐라. 어디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아라. 내 놈이 20년 전 선대왕의 친필 밀서와 옥패를 빼앗기 위해 영의정 가문을 몰살할 때 그 밀서를 품고 도망친 정상궁이 바로 나다. 여기 국왕의 옥인이 찍힌 진짜 밀서가 있다. 내 놈이 들고 있는 옥패는 가짜란 말이다. 바로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평복을 입고 있던 사내가 패를 치켜들며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임금의 밀명을 받고 비밀리에 김 판서의 비리를 조사하던 암행어사였습니다. 어사가 어머니의 밀서와 옥패를 건네받아 확인하자 그 안에는 김 판서가 과거에 저지른 살인과 반역의 날짜 그리고 김 판서의 등에 새겨진 도적의 흉터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역적 김 판서는 어명을 받으라. 신분을 위조하고 선대왕의 공신을 살해한 죄, 그리고 무고한 청년에게 누명을 씌운 죄. 당장 저 자를 포박하라. 형장의 상황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높은 의자에 앉아 기세를 부리던 김 판서는 포졸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으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관복은 찢겨 나갔고 포승줄에 꽁꽁 묶인 그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나리, 살려주십시오. 모함입니다.
저 노파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백했습니다. 김 판서는 즉시 관직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채 평생 썩지 못할 유배지로 끌려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벗은 돌쇠는 깨진 형틀에서 풀려나 어머니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 몸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 때문에 발이 다 으스러지셨는데. 돌쇠야, 내 새끼 살아있구나. 애미가 약속하지 않았더냐. 너를 꼭 지켜주겠다고. 이제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그 순간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모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평생 암흑 속에서 자식 걱정만 하던 어머니의 눈가에 흐르던 피눈물이 멈추고 기적처럼 아들의 환한 얼굴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기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았고 지극한 효심과 모성애는 마침내 어둠을 이겨내고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탐욕의 껍데기는 결국 한 어머니의 피 맺힌 모성애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 등불이 되었던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온 돌쇠의 효심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으셨다면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만약 이 어머니였다면 자식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조선에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